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으로 낳아 키운 자식들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난한 일도 많았지만 반대로 절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힘이 되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사연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셋이 살았습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서울에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달리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아버진 저한테 관심이 엄청 없으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시기도 했거든요. 야, 이 못된 놈아. 넌 네 딸 현경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냐? 이렇게 너 혼자 삐까번쩍한 옷 입고 다닐 돈 있으면 네 딸 맛있는 거라도 사줄 생각을 해 이놈아. 어찌 애비라는 인간이 이렇게 딸 자식한테 무심할 수가 있어? 에이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잘 키워주고 계시면 됐지. 뭘 저까지 신경을 써요. 저 바쁜 사람이라고요. 사실 전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저한테 무심하게 구셔도 그다지 서운한 마음도 없었어요. 저한테 부모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기보단 펑펑 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아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셔서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번듯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장남이라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저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님, 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런데 설거지할 때 따뜻한 물까진 안 바라니까 고무장갑만큼은 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안 된다니까 그래. 고무장갑 끼면 기름때가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결혼했으면 시애미 말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요즘엔 시모한테 할 말 다 하고 사는 며느리들도 많지만 제가 젊었을 적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호되게 시집살이 시켜도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러웠던 건 남편이랑 저를 밥으로 차별할 때였어요. 한 번은 시모가 남편과 시부가 다 발라먹고 뼈밖에 안 남은 생선을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생선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아이, 먹을 게 없긴 뭐가 없어. 손으로 잡고 쪽쪽 빨아먹으면 되겠구만. 너 이제 보니 아주 배가 불렀구나. 부모도 없는 애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금 반찬 투정이야? 전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절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친정에도 잘 못 가게 했어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 귀신 되는 거 몰라?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애는 하나 못 낳는 애가 어딜 친정에 기웃거리려고 그래? 어머님,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 못 뵌 지 오래돼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시애미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런데 제가 더 서러웠던 건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는데도 남편이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날도 오히려 시모 편을 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니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좀 들을 생각 좀 해.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저는 그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이혼을 결심하고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겪은 시집살이들을 다 실토했어요. 그러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희 할머니가 몽둥이까지 들고선 제 손을 잡고 시댁에 찾아가셨습니다. 가서는 저희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는지 몰라요.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소중한 내 손이었더라한테 그딴 대우를 해? 네 놈들 오늘 아주 가만 안 둬. 오늘 아주 초상치를 각오해. 알았어?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시자 저희 남편이 달려와선 몸으로 막아 세우며 말리더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너희 부모님? 내가 그 짐승만도 못한 너희 부모 작살 내려고 여기 왔다. 그나저나 네 놈이야말로 오늘 아주 다리몽댕이 부러질 각오해라.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 손녀딸을 괴롭히는데도 남편이란 놈이 그걸 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어? 저희 할머니는 그날 저희 시댁을 아주 뒤집어 놓으시더군요. 저는 살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절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착한 현경아.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많았지? 앞으로는 저딴 놈의 인간들 다시 마주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저 인간들 꼭 지옥 가라고 두고두고 빌어줄 거다. 그렇게 저는 결혼 2년 반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식당에 취업해 일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할머니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밥을 차려드리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현경이 음식 솜씨도 참 좋다. 어쩜 된장찌개도 이렇게 구수하게 잘 끓일까? 할아버지, 이 된장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된장찌개가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나저나 할아버지, 설마 이따가 또 얇게 입고 마실 나가실 거 아니죠?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껴입으셔야 돼요. 괜히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현경이 너랑 오래오래 살려면 평소에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하나 안 걸리게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혼하고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던 중 제 나이 30대 중반에 지인이 저보고 남자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랑 오래전에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셋 있긴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니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냥 예의상 한 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말 하나도 되게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죠. 현경 씨, 저 솔직히 오늘 나오는 거 엄청 망설였습니다. 제가 홀몸도 아니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 사람이라 현경 씨 같은 분한테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소개해준 분한텐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불편하시면 지금 그냥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나저나 아내분이 막내딸을 낳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남자분 혼자서 애들 셋이나 키우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식들 책임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혼자서 애를 셋이나 키우는 그 모습이 책임감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침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계속 그 남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재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재혼하기 전에 애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8살이었던 막내딸을 먼저 소개시켜 줬는데 성격도 밝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아빠 친구예요? 우리 아빠 맨날 용식이 삼촌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어,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그래서 말인데, 아줌마가 앞으로 상미 너랑도 친하게 지내도 될까? 아줌마 음식도 잘하니까 앞으로 상미 너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우와, 정말요? 아싸. 아줌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빠랑만 놀지 말고 저랑도 같이 놀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절 잘 따르던 막내딸과는 달리 당시 15살, 14살이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더군요. 아줌마, 우리 아빠 애인이에요? 왜 우리한테 친한 척하고 난리예요? 전 아줌마 싫거든요? 애들이 대놓고 절 싫어하니까 예비 남편이 애들을 따끔하게 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길 애들이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성격이 삐뚤어진 것 같대요. 저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예비 남편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두 분 다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호된 시집살이만 시키던 전 시댁과는 달리 이번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처음 제가 남편과 재혼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너 편한 대로만 지내렴. 그나저나 밥대가 다 됐는데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말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얼른 말해보거라.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첫째 아들이 혼잣말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참, 누가 보면 어디 이웃나라 궁주님이라도 모셔온 줄 알겠네. 할머니 내가 먹고 싶은 거나 해주지. 왜 저 아줌마가 먹고 싶은 걸 해준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중학생이고 사춘기였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재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사장인데도 직접 험한 일까지 다 하느라 하루라도 몸에서 기름 냄새가 안 난 적이 없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내가 바로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씻고 와. 아유, 나보단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나야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거지만 당신은 우리 애들 챙긴다고 2배, 3배로 더 바빠졌잖아. 에이, 이제 내 자식들이기도 한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나보단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당신이 훨씬 고생이야. 그러니까 얼른 밥 먹게 씻고 나와.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건 저희 애들이었어요. 애들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막내딸만큼은 저를 처음부터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엄마, 나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오빠들은 공부한다고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엄마가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이리 와서 앉아봐. 자, 우리 상미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햇님 달님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콩쥐팥쥐 얘기를 해줄까? 막내딸은 제가 시장에 갈 때도 꼭 따라간다고 하고 항상 제 손을 잡고 저한테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딸과는 달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저를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일부러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을 차려주는데도 맨날 밥 먹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차려주는 거예요? 병수야, 너 소세지 볶음 좋아하잖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소세지 볶음 했으니까 한 입만 딱 먹어보면 안 될까? 먹어보고 맛 없으면 다시 해줄게. 아, 싫다고요. 도대체 싫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주만 사람이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본인 앞에 있던 밥그릇을 통째로 들고 가 설거지통에 부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숙제라도 하고 있으면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옆에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제가 접시를 책상에 내려놓기도 전에 그 접시를 손으로 툭 치는 거예요. 아줌마,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우리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괜히 돈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야. 나 너희 아빠 돈 노리고 들어온 거 절대 아니야. 난 너희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거짓말 하시네. 우리 엄마 나 어릴 때 진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행세하지 말아요. 게다가 아들들은 일부러 저를 못 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청소라도 하고 있으면 일부러 제 앞에다가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버리더라고요. 병수야, 과자 먹은 봉지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는 거 아니야. 왜요? 어차피 아줌마가 치울 거 아니었어요? 아줌마 우리 집 가정 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들은 절 받아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의 애들이 버릇없게 굴 때마다 엄청 무섭게 혼내더라고요. 너희들 엄마한테 자꾸 버릇없게 할 거야?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너희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살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 너희 엄마 덕에 편하게 공부하고 있으면서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냔 말이야? 아니, 함부로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네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화풀이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언제까지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할 거야? 내가 그동안은 너희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두고 봤다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너희 다음부터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함부로 대하면 아빠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저한텐 늘 함부로 대하던 아들들이 그래도 저희 남편 앞에선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키도 180이 넘고 덩치가 커서 예전에 씨름 대회에도 나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덩치 큰 어른이라 아들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아들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들들이 저를 안 좋아해서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막내딸만큼은 저를 잘 따라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얻게 된 좋은 인연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올 때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었어요. 재수 씨, 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길에서 귤을 팔길래 한 봉지 사왔어요. 재수 씨 귤 좋아하시죠? 아휴,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또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나저나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얼른 밥 차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저희 남편이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수송도 대신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저는 남편 덕에 정말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과 재혼을 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한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평소에 지병이 있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아직 할아버지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발 몇 년이라도 더 제 옆에 계셔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그렇게 슬픔 속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 드린 후, 전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 최대한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절 위해 주말마다 절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같이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저희 할머니를 엄청 챙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떠나신 게 너무 충격이 크셨던 걸까요? 너무 큰 슬픔에 하루하루 말라가시던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전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 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절 따뜻하게 안아준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여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슬플진 알지만 그래도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 당신 이제 혼자 아니야. 당신 힘들 때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해. 알았지? 아마 제가 남편과 재혼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곁에 가족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았을 테니까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 새로 꾸린 가정을 위해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학비라도 보태고 싶어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막내딸은 학교 끝나고 꼭 김밥집에 와서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엄마, 행주 어딨어요? 테이블 제가 닦을게요. 아유,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뭐하러 여기로 왔어? 테이블은 엄마가 닦으면 되니까 이 김밥이나 가져가서 오빠들이랑 나눠 먹어. 싫어요. 오빠들은 맨날 성질만 부리고 말도 안 통해서 오빠들이랑 같이 먹기 싫단 말이에요. 난 엄마 옆에서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런데 뭐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막내딸과는 달리 아들들은 제가 김밥집 하는 게 창피했었나 봐요. 한 번은 제가 팔고 남은 김밥을 집에 가져갔는데 둘째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휴, 이놈의 김밥 지긋지긋해 죽겠네. 우리 아빠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엄만 김밥집 사장이 뭐야. 수준이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아야지. 그런데 씻고 나오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병진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너희 학비 벌어보겠다고 김밥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네가 감히 그따위로 얘기를 해?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빠가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고 있어?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용돈도 아주 끊어버릴 줄 알아? 알겠어? 아들들은 용돈 끊기는 건 싫었는지 남편 앞에선 정말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도 다정하게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저한테 마음을 열고 평소에 속상했던 걸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님, 저 요즘에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툭 하면 일이 너무 힘들다. 직장 상사가 갈군다 이러면서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때마다 생활비에 빵꾸가 나서 정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제 말은 죽어도 안 듣는데 어머님이 우리 그 일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첫째 아들을 불러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제가 혼내든 말든 콧방귀도 안 뀌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둘째 아들은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남편이 도와준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니까 맨날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둘째 아들한테도 잔소리를 했지만 고쳐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야 혼자 사니까 상관없었지만 첫째 아들은 결혼까지 한 상태라 그 성격이 문제가 되더군요. 결국엔 며느리가 저희 첫째 아들과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화가 나 첫째 아들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병수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조금만 일하기 싫어도 바로 그만두고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 까먹으면서 집에서 띵가띵가 놀아도 된다고 가르쳤냐고? 네가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사니까 이혼까지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상사한테 혼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요. 원래 다들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면서 다니는 거야. 더군다나 넌 결혼까지 했으면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했어야지. 오죽했으면 그 착한 애가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어? 그날 저희 남편은 다 큰 아들한테 회초리까지 들면서 무섭게 혼을 내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 막내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런데 오빠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사는 걸 지켜봐서 그런지 저희 막내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결국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돈도 착실하게 잘 모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 이거 엄마 선물로 산 스카프예요.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목에 꼭 두르고 다니세요. 원래 사람은 목을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거래요. 아유, 어쩜 스카프도 이렇게 예쁜 거 골랐대. 어때? 나랑 잘 어울리니? 와, 역시 우리 엄마는 얼굴이 고와서 그런지 뭐든지 다 잘 어울리네요. 엄마, 다음번엔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이번엔 스카프 샀으니까 다음번엔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모자도 하나 사드릴게요. 비록 아들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많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 덕분에 행복할 때도 정말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정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새 나이가 60대 중반이 된 저희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보고 싶어 매일같이 막내딸과 같이 병원에 가서 남편을 응원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어? 당신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있긴 너무 아까운 사람이잖아.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누릴 거 많이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요, 아빠. 지금처럼 치료 열심히 받으면 분명히 괜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내봐요. 네? 남편이랑 50년 가까이 친구였던 그 변호사 친구도 병원에 자주 찾아와 응원을 해주더군요. 석준아, 너 이렇게 누워있을 놈 아니잖아. 재수 씨랑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얼른 일어나야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이겨내던 너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남편은 암 말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 몸이 더 안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들은 병문안도 잘 안 오고 어쩌다 한번 오더라도 지 아빠를 걱정하기는커녕 저한테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가게 인테리어 좀 새로 하고 싶은데 돈이 살짝 모자라서요. 병진아, 넌 지금 네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도 돈 얘기가 나오니? 나한테 돈 얘기하기 전에 네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란 놈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무심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지. 왜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고 난리예요? 아유, 진짜 짜증나서. 저는 자식이 되어서 아픈 아버지를 저렇게나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쯤 됐을 때 상태가 너무 위독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선 힘없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우리 막내딸 상미야,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 엄마를 잘 부탁하마. 그리고 병수랑 병진이 너희들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효도하고 살아라. 알았니?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한테 약속 좀 해다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아들들의 손을 잡자 저희 큰아들이 인상을 쓰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강요라고 그러세요? 그냥 대답이라도 알겠다고 해주면 좋을 걸. 오늘 내일 하는 남편 앞에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큰아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솔직히 병원만 아니었으면 손이라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화를 내지도 못하더군요. 결국 저희 남편은 얼마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간 후 저는 눈물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 충격이 크셨는지 아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남편의 마지막을 꼭 배웅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생전에 정말 잘 살았는지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많이 와 슬퍼해 주더라고요. 재수 씨, 우리 석준이 좋은 곳에 갈 거예요.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놈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 와중에 슬픈 기색 하나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들이었어요. 저는 참고 참다가 장례식 이틀째에서 3일째로 넘어가는 새벽에 아들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도 않니? 어떻게 아들이란 놈들이 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떠들 수가 있어? 아,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네 아버지 장례식이 중요하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해? 내일 너희 아버지 화장하고 보내드려야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술 좀 그만 먹어라. 너희가 이러는 거 보면 너희 아버지가 속상해서 하늘나라로 떠나시지도 못하겠다. 참나, 아버지 돌아가신 게 뭐 대수라고 오버하고 난리예요. 아버지가 다 가실 때가 됐으니까 가신 거겠죠. 평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희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니? 너희 보고 후레자식이란다. 후레자식. 아이 어쩌라고요. 후레자식이면 뭐 어쩔 건데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진정한 사랑이라도 한 번 준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 미쳐가지고선 우리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진 평생 너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어도 여태까지 아들로 품어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하니? 제가 그렇게 말하며 화를 내자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온 막내딸이 아들들한테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오빠들,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이제 돌아가셔서 더는 못 봐.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란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오빠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자식이냐고. 넌 또 무슨 상관이야? 하긴 너야 맨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 딱 붙어가지고선 맨날 어머니 편만 들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믿고 여태까지 설친 거잖아. 뭐라고?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오빠, 우리 엄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들을 무려 26년 동안이나 키워주신 분이야. 오빠들이랑 내가 성인 되어서도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설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왜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못된 말만 골라 하냐고. 그런데 저희 막내딸이 그렇게 말하자 첫째 아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 키워준 건 키워준 거니까 인사만 하면 되지. 어머니, 26년 동안 저희 키워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남남으로 살아도 되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애초부터 우리 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그냥 갈 길 가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에게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장례식 내내 옆에서 지켜주던 남편의 변호사 친구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젊은 날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 와서 자식 셋을 키우면서 고생하신 너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진짜. 아저씨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버지 친구면 다예요?
제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세요. 나도 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끼는 거다. 너희네 직업이 변호사인 건 알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을 남기셨다. 더 미룰 필요 없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 유언장을 공개하마. 그러니까 토시 하나 흘리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남편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선 품 안에서 무슨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몰랐는데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보, 자식 셋을 혼자 키우던 나한테 시집 와서 아내 노릇, 엄마 노릇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마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거야. 난 당신이 나 없이도 쓸쓸하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막내딸 상미야. 네 엄마를 진짜 엄마로 받아주고 항상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네 덕분에 그래도 안심하면서 살 수 있었어. 앞으로도 네 엄만 너한테 부탁할 테니 네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병수랑 둘째 아들 병진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너희들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돈만 밝힌 인간으로 키워버렸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돈이 생기면 그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공중에 분해될 거라는 걸 이젠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난 그동안 우리 가족이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내 유산 상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말에 잘 따라 주거라. 그 뒤엔 남편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바로 남편의 유산 50%를 저한테 주고 30%를 저희 막내딸한테 그리고 나머지 10%씩을 아들들한테 각각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내용에 깜짝 놀랐지만 더 기겁을 한 건 바로 아들들이었죠. 그걸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아들인데 어떻게 10%만 받냐고요?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엄마도 아닌 아줌마한테 50%씩이나 주고 어떻게 아버지 자식인 우리한테 10%만 줄 수가 있어요? 이 유언장 아저씨가 가짜로 만든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쓸 수가 있냐고요? 아들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 친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군요. 너희들은 이 나이 먹고도 너희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썼는지 아직도 몰라?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나마 이 10%도 너희가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야. 네 놈들이 내 자식이었으면 난 10%도 아니고 아예 한 푼도 안 물려줬을 거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전 이거 인정 못해요. 너무 억울해서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요. 그렇게 억울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소송하던지 해라. 너희가 이럴 거라는 거 뻔히 알고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해서 증거까지 다 남기고 유언장 쓰신 거야. 유언장을 일찍 공개하면 너희가 내용을 바꾸라 말아 난리칠 게 뻔하니까 여태까지 나하고 둘이서만 알고 있었던 거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아들들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의 지인들이 보내준 근조 화환까지 다 때려 부수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서서 아들들을 말리고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놈들을 그동안 자식이라고 키웠던 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막내딸도 엄청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후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며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던 가정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끝까지 돈 욕심을 못 버렸는지 끝끝내 소송을 걸더군요.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빈틈없이 잘 처리를 했는지 아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들들이 절 찾아와선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돈 내놔. 아줌만 남이고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아들인 내가 아줌마보다 유산을 적게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고 보니까 아줌마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26년 동안 착한 척 하더니 결국에 우리 아버지 꼬드기는 거 성공했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줌마한테 그 많은 돈을 남긴다고 유언장까지 썼지. 안 그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하려던 그때 저희 막내딸이 먼저 나서더군요. 야, 네가 사람이냐? 우리 엄마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무슨 돈을 노리고 우리 아빠를 꼬드겼다고 그래? 그러는 너희 둘이야말로 우리 아빠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 전병수 너 맨날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우리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했지? 여행 가게 여행 자금 달라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리고 전병진 너도 처음에 식당 차릴 때 우리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거 기억 안 나? 우리 아버지가 도와줘서 장사까지 하게 했으면 열심히나 일할 것이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돈만 펑펑 쓰고 다니잖아. 그러면서 뭐? 차 바꾸게 돈 달라고? 야, 진짜로 우리 아빠를 돈으로 생각한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이 아들 자격도 없는 버러지들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버릇없이 대들고 난리야? 뭐긴 뭐야? 나 우리 엄마 아빠 딸이지.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너희같이 사람도 아닌 놈들을 그동안 아들로 여기고 품어주신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 엄마가 너희 같은 자식을 두지만 않았어도 훨씬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너희 때문에 그동안 상처받으셨을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다 찢어진다고. 우리 아빠도 평소에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해 하셨는지 알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을 제일 많이 남기신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어딜 와서 큰 소리야? 넌 지금 아버지 유산 30%나 받아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지? 이제 보니까 너랑 저 아줌마랑 편먹고 아버지 구워 삶았네. 그렇게 둘이 맨날 붙어 다니더니 아주 상여가 따로 없어. 내가 상여인지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이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건 잘 알겠네. 어차피 소송에도 실패했다며? 그럼 그냥 잔말 말고 꺼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그땐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가슴에 빗을 꽂으면 내가 아주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알았어? 막내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억지로 아들들을 밀어서 쫓아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인간들을 그냥 잊어버려요. 엄만 그래도 저 인간들을 자식이라고 여태까지 감싸줬는데 저 인간들은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들이라고요. 엄마한테 자식은 그냥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돈 달라고 해도 절대 한 푼도 주지 말아요. 알았죠? 알았다. 알았어. 나도 이제 더 이상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련다. 난 내가 최대한 참고 잘해주면 언젠간 걔들이 날 엄마라고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 헛수고였던 것 같구나. 네 말대로 이제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딸 현경아. 그날 전 막내딸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들이 돈 달라고 몇 번 찾아왔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딸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쫓아내버리더군요. 어느 순간부턴 찾아오지 않길래 저도 그냥 딸과 조용히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절 엄마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들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일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딸이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누가 네 어머니야? 난 너희 같은 자식들 둔 적 없으니까 썩 꺼져라.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희랑 얘기 좀 해요. 저희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반성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닌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많아서 아직 여유로우시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자식들인데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희가 힘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날 엄마로 생각 안 한 건 바로 너희들 아니었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희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내 자식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부탁할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을 엄청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있다 보니까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택배 상하차나 막노동 같은 걸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팔팔한 20대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그런 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어머니. 형도 형이지만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원래 하던 식당이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폐업했는데 새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은 이미 다 써서 없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저랑 형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전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함부로 대하던 아들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아들들을 마음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그 오랜 세월 너희들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 같은 것들한테 한 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 없다. 그러니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제발요. 이번엔 저희 딸이 아닌 제가 아들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앞으로 또 찾아오더라도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외출했다가 나중에 돌아온 저희 딸이 이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남편이 물려준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나중에 제가 세상을 뜨는 날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딸한테 그대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얼마 전엔 저희 시부모님이랑 딸이랑 넷이서 남편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저희 딸과 존경하는 저희 시부모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텐데 남편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오히려 더 매정할 수도 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희 부모님 대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가족을 안겨준 남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부모님,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딸, 그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번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해도 참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